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건축허가와 도로. 첫 번째 시간에는 건축법 도로를 살펴봤죠. 두 번째 시간은 맹지와 탈출 노하우입니다. 세 번째는 현황도로, 맹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할 거고, 네 번째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에 대한 제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맹지와 탈출 노하우인데요. 먼저 이제 맹지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맹지만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모두 맹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지 탈출 노하우 16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지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4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적도의 맹지가 있고요. 건축법의 맹지가 있고, 주차장법의 맹지가 생길 수 있고요. 개발법, 각종 개발법에서 개발허가가 안 나면 맹지죠. 그 맹지 사례를 크게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지적도 맹지는 지적도 도로에 접도하지 않으면 맹지죠. 원칙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의 그 도로가 지목이 도로가 아니거나 또 분할이 안 됐거나 또 건축법 도로로 공시가 안 됐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맹지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면 결국 맹지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맹지, 주차장 맹지, 개발법의 맹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 맹지란 접도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도로. 그럼 접도라는 어떤 것인가? 잘 아시지만 지적도 그리고 토지이용계 확인서의 도면 등에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황도로에 붙었으면 이걸 맹지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하는 문제이죠. 그리고 너비가 미달한 도로에 접하면 당연히 맹지고요. 그러니까 너비가 4m 이상의 도로가 원칙인데 만약에 4m가 안 됐다. 그럼 당연히 맹지죠. 그럴 땐 뭐 본인이 대지 후퇴선만 적용해가지고 충족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될 것이나 후퇴선 적용 가지고도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도의 맹지는 첫 번째 접도 부분을 충족되지 못한 건 맹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거나 분할이 되어 있지 않거나 뭐 지정돼서 공시가 되지 않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맹지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법 도로는 원래가 건축법 도로의 입법 취지가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 차량의 통행로 확보입니다. 긴급시 피난 차량 통행로 확보가 원래 그 건축법의 도로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지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건축허가에서 진입로를 지목을 도로로 바꾸라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행정지도를 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목을 반드시 도로로 바꾸라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지목을 도로로 바꿔서 그걸 도로대장에 올리는 것이 현행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하기는 하죠. 근데 문제는 그런 행정지도가 생긴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다는 겁니다. 앞 시간에 봤다시피 건축행정 길라잡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서 고시만 하라고 되어 있지 지목을 도로로 바꾸라고 한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바꿔지는 이유가 뭐냐? 개발행위 허가에서 지목을 도로로 바꾸게 되고 형질 변경이 됐을 때 형질 변경이 안 되면 결국 지목 변경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이 옛날 그 도로관리대장에 보면요. 지금은 진입로를 반드시 분할을 해서 지목을 도로로 바꿔야만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차 통행로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러니까 도로관리대장에 근거만 올라가면 그걸 건축법 지정도로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분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분할을 하느냐? 건축법에서 보는 행정지도이고요.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해줄 때는 기반시설인 도로를 확보하라.
확보할 의무가 소유자한테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에서 분할해갖고 지목을 도로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한 것은 공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 의무가 법에 들어온 것은요. 1934년 조선시가지 계획령 때부터 도시계획구역은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정만 해놓고 그 근거를 남기지 않았다가 결국 1981년에 도로관리대장을 만들어라고 하는 법 조문이 우리 건축법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1981년부터 이제 공시한 근거가 남게 되는 거죠, 사실상. 물론 그 이후에 공시하고 지금은 인터넷에 21세기 되면서 인터넷에 전부 지정된 것이 공시가 돼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대장이 아니어도 지정된 근거가 생겼습니다만 1981년 이전 또는 1994년 이전에는 지정하고도 도로관리대장이 지금까지 보관이 제대로 안 됐으면 찾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맹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토지로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고 타인의 토지로 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자, 제3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 도로는 어떻습니까? 타인 소유의 도로이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방법은 결국 도로관리대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은 당사자 간에 채권적 효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는지 부분은 사용승낙 갖고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허가 건축물은 사용승낙을 가지고 허가 때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게 되고 지정한 근거가 건축물 도로관리대장에 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사용승낙이 없으면 건축법 지정도로가 되지 못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법 지정도로가 되게 되면 이제 맹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허가 건축물의 진입로는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정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왜 당연히 지정해야 되는데 모든 허가 건축물은 1934년 또는 62년부터 허가 건축물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지정된 근거가 없을까라고 의문을 품고 거슬러서 서류를 찾다 보면 좋은 자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건축물이 생긴 건 92년부터죠. 도시지역에 신고 건축물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고 건축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공유지인 경우에 어떤 것은 사용허가, 어떤 건 대부계약, 어떤 건 그냥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국공유지도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맹지가 될 수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지가 지적도의 도로에 접해 있어도 맹지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인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돼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지 않은 도로는요. 사용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적도의 지목인 도로에 접해 있다고 해서 안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의 맹지, 접도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그림들을 보면 왼쪽에 파란색은요. 그거 보다시피 이게 도시계획 도면이잖아요. 보다시피 바둑판처럼 잘라져 있고 도로가 없잖아요. 필지가 위에서 오른쪽 노란 거 4개, 파란 쪽 왼쪽에 4개는 8필지는 현황도로가 골목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도상으로는 바둑판처럼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맹지로 볼 거냐 아닐 거냐. 요즘은 이건 다 허가권자들은 맹지로 보겠다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다음에 오른쪽 지적도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지적도를 도시계획을 입혀가지고 한 것이 왼쪽에 토지이용계획 도면이고 오른쪽은 지적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의 도로에 붙었냐 안 붙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건 그냥 네이버 사이트에서 현황도로 그림을 한번 봤습니다. 금방 8필지가
바둑판처럼 그려져 있는 그 가운데에, 이 화살표 왼쪽 겁니다. 가운데 현황도로가 있는 겁니다. 화살표에 있는 현황도로는 그럼 이걸 도로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당연히 도로로 봐야죠.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지만 지목이 대이라 하더라도 또는 전이라 하더라도 현황도로가 20년 이상 또는 뭐 수십 년 이렇게 마을길로 있었다면 도로로 봐야 되죠. 근데 그걸 잘 안 보려고 그러니까 이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이런 겁니다. 그 아래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는 게 빨간 선이 그어진 게 도시계획시설 도로입니다. 근데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생기기 전부터 오른쪽에 그 파란색의 그 대지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다시 개축을 하려고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딱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붙지 않는 그 현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을 하지 않고 그냥 허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보고. 왜냐? 그 파란색과 도시계획 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그 땅은 국공유지이고 국유지이고 포장이 돼서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용했던 도로를 포장해서 수십 년 사용했던 마을길을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나가면서 그렇게 중간에 띄어놨어요. 물론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 띄어놓은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국공유지다 보니까 건축법 도로 지정을 안 해버린 거죠. 자, 이게 그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나중에 나갔습니다만 2차선 도로가 아래에서 위로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 지금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지금 해놓은 땅, 그 건축물과 도시계획 도로는 중간에 국공유지가 있다는 거죠. 국유지가. 그래서 이 부분이 엄밀하게 따지면 이 국유지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도로인 경우에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도로를 새로 포장을 하거나 확장을 할 때, 국공유지를 건드릴 때, 그때는 그러니까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이 필요하지만 원래부터 거기가 포장되어 있었던 도로거든요. 그런 도로는 사용락이나 사용허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비가 미달된 도로는 앞 시간에 보셨죠. 지금 이게 현황도로는 아스콘 포장인데 2m가 채 안 되는데 양쪽으로 이제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행히 여기는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2m씩만 양보를 하는 겁니다. 막다른 도로는 2m 양보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아래쪽에 이 화살표가 양쪽으로 있고 그 밑에 있는 그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 필지는 지목이 전이기도 하고 대이기도 합니다. 토지대장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50년, 80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지목 변경은 간단하니까요. 그런 경우에 이 진입로는 이 두 개의 화살표의 진입로는 지목이 대입니다. 대를 도로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만약에 소유자를 찾기 곤란하거나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이죠. 각 이 도로에 골목길에 붙어 있는 대지들은 건축 후퇴선을 통해서 도로를 만들어가면 되지만 원래 있었던 골목길, 지목이 대인 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현재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자,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려면 지적 분할과 지목 변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건축행정 길라잡이 331쪽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지적 분할과 지목 변경을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다. 근데 지금은 지적 분할과 지목 변경을 하라고 행정 지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관습상 현황도로 외에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분할이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적분할과 지목변경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지적분할과 지목변경이 된 것을 지금 지적분할이 안 되고 지목변경을 못했다고 해서 개축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법의 지목이 도로이나 건축법 또는 도로법 등 관계법에서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도로로 볼 수 있는지에
라고 질의했는데 건축행정 길라잡이 44쪽과 45쪽에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법에서 비록 지목은 도로라 하더라도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고 시장, 군수 등 허가권자가 이를 도로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는 것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은 이거죠. 건축법 도로인 감옥의 법정 도로이거나 아니면 허가권자가 지정한 남목의 지정 도로가 아니라면 지적법에 의해서 지목을 도로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도로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로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락이 필요한 도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마을길 농로라면 건축법 44조 외나 45조의 조례도로로 만들어서 허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적극 행정을 펴는 지자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올려놓은 건축행정길라잡이 45쪽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토지의 일부가 오래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인근 주민들이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까지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토지 부분이 건축법상 도로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대법원은 89루 7016 판결문으로 6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도로로 사용해왔고 콘크리트 포장까지 됐다 하더라도 그걸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건축법 지정도로로 볼 수 없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건 다음 시간에 이제 물권 법정주의 얘기 나올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도의 지목이 도로인 도로에 내 대지가 접도했다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유지이면 반드시 확실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사용 승낙을 받는 건축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서도 봤죠. 위에 있는 다세주택의 건축물은 빨간색은 현황도로입니다. 빨간색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매수해서 건축물 도로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허가를 받은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허가가 안 된다는 것이고 허가가 안 되면 당연히 맹지죠. 왼쪽에 건축물 오른쪽에 아래쪽 왼쪽 오른쪽 건물은 신고 대상 건축물인데 왼쪽은 이제 개축 허가 때 분쟁이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러니까 지적도에는 필지가 바둑판처럼 잘라져 있고 도로는 없는 겁니다. 지적도에는.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 현황도로는 있는 거죠. 자,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은 좀 다툼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른쪽의 도로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는 부분이 국유지이다 보니까 국유지를 건드리지 않으면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지 않으면 사용낙을 받지 않아도 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